오늘의 주제는 대박과 쪽박 사이입니다. 내 인생에는 단맛, 쓴맛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함께 하면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함께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죠. 경제 전문가 엄길청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엄길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가운 얼굴입니다. 80년대 최고의 개그우먼 이현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기 절정의 개그우먼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의 대박 언제였을까? 내 인생의 쪽박은 언제였을까? 대박이 오기나 하는 걸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물리치료를 전공하며 특수체육을 부전공했습니다. 이후에 물리치료사로 근무했고 이러한 이력을 살려 대출금 3천만 원으로 헬스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년 반 만에 지점이 12개, 연 매출 10억을 달성했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사업장은 모두 문을 닫았고 무려 7억에 달하는 빚이 생겼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잠도 포기한 채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며 재기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일어섰고 올해 연 매출 80억을 목표로 직원들과 함께 달려가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42살 지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야말로 오늘 주제처럼 대박과 쪽박을 다 경험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네. 어려서 장애가 있는 가족을 또 돌봐야 됐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또 물리치료를 가게 되고 또 사업도 하게 되다가 또 심하게 또 쓰러졌다가 네. 또 다시 올라오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픈 형과 아버지 때문에 진로도 바뀐 거라면서요. 네, 원래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공대를 가고 싶었는데요. 네. 그래서 평생 같이 재활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돼서 제가 물리치료학과를 과감하게 이제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럼 물리치료학과를 나오고 졸업 후에는 바로 병원에서 일하게 되는 겁니까? 요양병원이었는데요. 할머님분들, 예. 할아버지분들 위해서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로 장애인체육회 활동을 하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보자.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사업이었죠? 물리치료를 헬스에 도입해보면 어떨까? 아하. 그래서 재활운동 기법을 많이 도입하는 그런 헬스장을 오픈하게 됐죠. 그래서 그게 잘 됐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네. 사업을 네. 12개까지 야. 또 확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때 너무 잘 돼가지고 직원들이랑 MT를 보라카이로도 갈 정도로 굉장히 잘 됐는데요. 매출이 얼마나 됐길래? 팡팡 한 쓰셨군요. 12억 정도 이야. 나왔는데요. 1년에요? 네. 한 곳에서 1억씩 나왔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의사나 아니면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은 위법행위 소지로 의심을 좀 받을 수가 있어서 병원에서 하는 도수치료랑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런 데서 그때 민원이 막 많이 네. 들어왔는데 네. 갑자기 그 경찰들이 막 들이닥치고 저희 차트도 다 가져가고 사실 하나만 했으면은 안 그랬을 텐데 너무 잘 되니까 주변에서 시기 질투도 있었을 거고 네. 하루아침에 그냥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날벼락이죠. 그쵸. 이게 신고가 들어가서 네. 모든 게 이제 멈추게 되니까. 이런 경우로 이렇게 엄청난 그 피해를 보는 경우는 특히 이제 이렇게 이 헬스와 관련된 쪽, 피부와 관련된 쪽에서 또 식품과 관련된 쪽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서 집도 또 헬스클럽도 그러게요. 다 그 해체가 된 거예요? 네. 그때
무리하게 또 그때 당시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무리하게 오픈을 했는데 예.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도 그렇고 월세도 내야 되고 또 직원들 또 월급에 퇴직금에 아이고. 한 7억 정도 부채가 이제 아이고. 쌓이게 돼서 도저히 네. 못 버텨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도 한 채 있었는데요. 그냥 금매로 한 2억 5천 이렇게 팔았는데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요. 계속 빚독촉 전화는 계속 오고 그때 공황장애도 오고 어디 좁은 데도 못 들어가는 상태였거든요. 누가 쫓아올 것 같고 쥐구멍에 숨고 싶고 막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게 됐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이러면 진짜 그 돈도 돈이지만 자신에 대한 실망감, 자괴감 이런 것도 크겠죠. 사실 그 돈보다도 자신감을 잃는 게 제일 힘들어하시죠. 네. 또 사업 실패가 마치 자신의 인생의 실패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네. 자기 능력의 어떤 뭐 실패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대부분 사업 실패 이후에 자괴감에 빠져서 혼자 있거나 사람들 안 만나고 혼자 자신을 자책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스스로 약한 마음을 막 키우고 그러면서 점점점 우울해지는 구렁텅이로 빠지는 경우가 많죠. 네. 뭐 인생도 막 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다가 대리운전을 시작하셨다고요? 살다 보니까 뭐 1,000원 하나 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편의점에서 네. 아유.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네. 매일 먹으니까 소주는 못 먹겠고 네. 막걸리를 주로 아이고. 술값 막걸리 1,000원을 사야 되는데 그 1,000원을 어떻게 벌까 하다가 이제 대리운전이 이제 떠오른 거예요. 네. 대리를 해보니까요, 이 방송을 보신 분, 많은 좀 실패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거를 전 추천을 드려요. 왜요? 네. 이게 정신과 육체는 같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세울 때는 네. 육신이 먼저, 육체가 먼저 움직여야 움직여야. 정신이 바뀔 수가 있어서, 그래서 대리운전을 하면은 이제 킥보드를 타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죽을 뻔도 했긴 했지만 그때 당시 이제 정신이 아무래도 조금 회복이 되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죠. 어떤 사업을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그 후에? 그래가지고 그때 의료법에 접촉이 없는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자.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무로 된 운동기구, 뭐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이제 유행을 조금씩 할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딱 보고 우드 플랜들리한 운동기구를 만들자. 그런데 제가 그때 뭐 빚만 있었지 다 팔아도 한 2, 3억 정도 빚이 남았거든요. 근데 뭐 돈은 한 푼도 없어서 어떻게 하지 했더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선배님이 계셨는데 목재 유통을 하고 계세요. 용기를 내서 한번 갔는데 선뜻 그래 자기 공장에 2층 컨테이너에서 먹고 자고 해줄 테니까 한번 연구해봐. 그때 컴퓨터 하나 딱 들고 거기서 거의 24시간 막 가공도 하고 조립하는데 뭐 불이 한번 붙어가지고 기계 깎다 보면 불이 나거든요. 가끔 연기 맛이 한번 죽을 뻔한 적도 있고 6개월 동안 정말 고군분투해가지고 한 세트가 딱 탄생하게 됐죠. 잘 팔렸어요, 그거는? 정말 뭐 2박 3일 밤새면서 어떻게 납품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직접 만들다 보니까 하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또 그랬구나. 500만 원 정도 적자를 봤어요. 3천만 원 납품을 했는데 이미 설치는 됐고 돈은 받았는데 매일 밤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야, 이것도 문제야. 한 달을 제가 거기를 한 20일 정도를 갔거든요. 매일 밤 가서 계속 고쳐주고 수리해주고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때 사실 포기하려고 막 한강도 갔는데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 정도까지. 돈도 다 없고 이제 네. 그때 뭐 술도 많이 먹었겠다. SNS에다가 제가 절 믿어주세요 하고 80군데 다 올렸어요. 그러고 잠들었는데 네.
다음 날 눈을 딱 떠보니까 네. 부재중 전화가 한 7, 80통 정도 와 있던 거. 효과가 있었네. 그때부터 이제 발동이 딱 걸렸죠. 현재는 직원이 한 40명 되고요. 6개국 정도 수출하는 강소기업이 됐습니다. 얼마 되신 거죠? 그렇게 다시 일어서신 지? 3년 됐습니다. 야, 3년. 3년 됐습니다. 3년. 그럼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 뭐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첫 해는 한 7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작년에는 이제 40억 정도 했고요. 야. 올해는 지금 네. 지금 한 60억, 70억 정도는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 대박에서 쪽박에서 다시 대박으로 갔어요. 그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셨겠네요. 어머님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뭐, 파출부 일도 하셨고, 뭐, 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뿌듯해 하시고,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네, 항상 뭐, 웃고 다니십니다. 예. 이분께서는 지금 겉으로 보면 이제 운동하시고 외향적인 사업가 같지만 제가 봐서는 영성 사업가 같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런 매출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예. 또 사실 말씀하시는 그 목재 사업이 그렇게 돈이 잘 벌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뛰어난 어떤 정신적인 벤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뵙고 연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맞아요. 지금 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아는 걸 해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건데 돈이 된다고 덤비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 네. 기가 보여서 사업 더 잘 되실 것 네, 같습니다. 건강.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